김주현입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제 리더들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당장 눈앞에 목표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이 직원들이 도무지 스스로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뭐 옛날 방식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많은 기업의 이 경영자들 또 팀장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떨어질 때 리더들이 가장 흔하게 꺼내 쓰는 카드가 바로 뭐냐? 더 촘촘한 목표를 설정하고 잦은 실적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바로 당근과 채찍 전략, 요거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많이 믿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성과 중심의 통제 시스템, 이거를 이제 썼었는데 이게 오히려 조직을 망치는 독약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코브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과거에 과도하게 실적 압박 또는 보상 제도로 잘못 설정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이 용어로서 이제 코브라 효과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이 과거에 영국에서 인도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골칫거리였던 코브라, 이걸 어떻게 줄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포상금을 사람들이 쉽게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코브라 사설 농장을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거 기대했던 효과가 아닌데 이러면서 제도를 폐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쓸모없게 돼버린 코브라를 방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전보다도 더 개체수가 폭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코브라 효과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현대 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 코브라 효과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 바로 전 세계 금융회사의 롤모델이었던 웰스파고였죠. 웰스파고의 경영진들은 무엇을 했었냐면 이 철저한 실적 평가 그리고 연봉, 이것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4차례씩이나 직원들을 압박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실적 압박에 시달렸던 5,300여 명의 이 직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고객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무려 200만 개가 넘는 유령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는 사기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 조직의 눈앞에 막 그 숫자에만 매몰돼가지고 설계한 시스템, 바로 이게 평범한 직원들을 갖다가 코브라를 키우는 사설 농장주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리더가 지시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직의 프레임워크의 대가 바로 닐 도시하고 린지 맥그리거예요. 인간의 동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총 동기 지수라는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론은 핵심이 뭐냐? 바로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직접적 동기, 그리고 성과를 장기적으로 ဃ갉아먹는 간접적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먼저 직접적 동기는 뭐냐? 이건 바로 이제 성과를 향상시켜주는 요인인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즐거움이에요. 그 일 자체가 즐겁은 거죠. 또 흥미롭고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기여한다라는 어떤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느끼는 감각 같은 거예요. 반면에 간접적 동기는 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인데 첫 번째가 바로 정서적 압박감입니다. 내가 뭐 리더를 실망시키거나 고과를 망칠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경제적 압박감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과 인센티브만 쫓는 목적이 되는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타성입니다.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영혼 없이 솔리스 하는
반복하는 어떤 맹목적인 상태, 이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 동기보다는 직접적 동기, 바로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하라면 해라라는 식의, 이 까라면 까라라는 식의 거래형 리더 또는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방임형 리더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구성원들 마음속에다가 이 직접적 동기를 심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리더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대화나 지시 방식,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도 조직의 총 동기 지수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바로 자율감을 허락시켜 주시는 거죠. 명확한 원칙을 딱 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당신이 지켜야 된다라고 경계선은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자유 재량을 주는 방식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측면인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바로 기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기여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매출 순위 좀 뽑아봐. 이렇게 단순한 왓을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비용 절감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 이렇게 Y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장감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이번 달 실적 채웠어? 이렇게 다그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업무에서 새롭게 배운 점 뭐냐?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맛볼 때 직원들은 영혼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몰입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총 동기지수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기부여는 타고난 기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리더십과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바로 과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팀원들한테 압박감에 채찍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동기의 불씨를 계속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드라이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결국 리더의 올바른 질문, 그리고 동기를 자극하는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업무에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리더십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조직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조직 문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 그리고 뭐 MZ세대 같은 젊은 구성원과 기존의 리더 그룹 간의 소통의 어떤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실 때, 단기 어떤 실적 압박,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장기적인 고성과 조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조직이라고 하시면 총 동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들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